야, 우리 계속 상상 얘네. 아까는 보시면 다리. 지금 보신 이 장면은 한 학원에서 촬영이 된 영상입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붙잡힌 남학생이 중요 부위를 맞고 고통스러워하자 주변에서 깔깔거리며 조롱을 하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행동을 주도한 사람이 다름 아닌 이 학원의 원장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학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이 제보를 그제 새벽에 저희 제보 카톡으로 맨 처음 봤는데요. 앞서 보신 그 영상 또 사진 보면서 아니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야 막 하면서 제가 막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제보자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보자가 아이 3명을 키우는 학부모인데 혼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있는 상황이고 또 출장이 좀 많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후에 자습도 시키는 해당 이 학원이 아이들한테 좋다고 생각해서 보내게 됐다고 하고 4시간 정도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시간은 한 7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제보자의 어머니,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원장 선생님이 학원 마치고도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뭐 이렇게 주말에도 해주고 해서 아주 만족하게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보신 그 영상 속 아이, 큰아이 중학교 3학년짜리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중3 큰아이를 포함해서 세 아이 모두 7년 동안 다닐 만큼 신뢰해왔던 학원이고 원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학원장에게 실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으니 어떤 일이었는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머리를 날삭하고 왔었어요. 눈썹도 다 밀고, 그, 아이가 머리를 그 사진 보내드린 것처럼 화살표로 그 자르고 와가지고, 그걸 담임 선생님이 또 보시고 저한테 연락이 다시 오신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아이가 그렇게 돼서 와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놀림도 좀 받았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좀 심하게 괴롭히고 한다는 걸 모르는 상태였고요. 자, 머리와 눈썹까지 징 밀린 채 왔다. 집에 아이가 내 아들이. 그런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 학원 원장이더라. 맞습니다. 제보자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지난달에 제보자가 이 중3 아들의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이 다니는 학원의 원장이 아들의 머리를 화살표 모양만 남기고 밀어버렸고 눈썹은 아예 싹 다 밀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 학원 원장의 행동이 아동학대 또 인권침해로 보인다. 강력한 항의와 조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필 아들이 머리를 밀리고 돌아왔던 주말에 제보자가 지방에 출장을 다녀와서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보자가 알기로 전에도 학원에서 원장이 아들에게 벌을 주겠다면서 강제로 머리를 삭발한 적이 한 번 있었대요. 그때는 어머니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으셔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와 이건 이대로 넘어갈 수 없겠다 싶어서 아들에게 직접 학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들 원장이 싫다고 하는데 강제로 머리를 밀었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축구선수 호나우두처럼 머리를 밀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자,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브라질 국가대표 축구 선수 호나우두가 저 머리를 비슷한 머리를 하고 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털어놓은 얘기 제보자 아버님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이고 끔찍한 내용이 계속 나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초사이어인. 자,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하나씩 이렇게 좀 이렇게 추궁하듯이 다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10개월 동안 이제 때리고 그런 부분도 좀 쭉 있었더라고요. 是做的是啊。 뭐 초사이언이 한번 죽어서 더 강해지는 것처럼 단련해야 작으니까 단련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걸 맞을 때도 표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대 맞을 게 있으면 맞을 때 아픈 척하면은 뭐 몇 대 늘어나고 참고 웃고 이렇게 하면은 몇 대 까주겠다 몇 대 빼주겠다. 앞서 보신 영상은 방송 심의 규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지금 전해드린 거고요. 더 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저거 말로만 들었으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원장이 저런 식으로
아이의 중요 부위를 때리기 시작한 게 지난 7월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중요 부위를 단련을 시켜주겠다라면서 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1mm짜리 얇은 고무줄로 때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겹쳐서 때렸답니다. 근데 다른 학생들이 또 그 아이들의 바지를 붙잡아주는 같이 가담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무줄로 때리다가 처음에는 1mm 쓰다가 나중에 어떤 학생이 3mm, 5mm 이런 두꺼운 고무줄을 구해서 그걸로 때리고요. 원장이 고무줄로만 때리는 게 아니라 주먹이나 발로 촬영한 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나마 처음에는 뭐 아이가 뭐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거나 이랬어 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안 되지만 나중에는 뭐 표정이 좋지 않다, 너 한숨 쉬었다 이런 이유로 때렸고 100번, 200번씩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안 맞으려면 몇 번 줄이려면 머리를 호나우도처럼 밀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저거예요 지금 그 남중생의 성기에 저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또 좋다고 찍고 있고 키득키득거리고 있는 그 음성도 들으셨죠? 자, 박 변호사님. 네. 저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많습니다. 학대행위 더 많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원장이 이게 장애인을 떠오르게 하는 그 단어 뭐 이상한 거예요. 주황애인이란 단어를 프린트한 종이를 이렇게 백에 종이백 여기 달고 요 단어입니다. 머리에 쓰고 다니면서 욕설을 계속했다고 그러니까 하고요. 장애인 그걸 빨리 읽으면 장애인이 되겠죠. 그리고 머리 이상하게 자른 다음에 그 머리 감는 모습 영상을 촬영해서 TV로 틀기도 했고요. 강제로 노래 부르게 하거나 춤을 추게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ADHD 약이 다른 사람이 먹던 약인데 요거를 아들한테 먹였어요. 소량이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먹였다고 하고 또 아들에게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고백하고 그걸 녹음하라고 시킨 다음에 차이고 돌아오면 때린 횟수를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중요 부위를 때리는 초사연 폭행인가요? 이것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원장이 야, 너 뭐 막 이 춤을 추라고 강요를 해서 지금 또 카메라 앞에서 저러고 있는 거고요. 이 초사이어인 뭐 그 일본 만화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캐릭터 아닙니까? 자, 이 영상을 보면 제보자 아들은 이런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도 보신 것처럼 시키니까 하잖아요. 때때로 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도 웃네? 라고 해서 오해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 강의실에서 오간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표정 왜 이래? 야, 그런 눈빛은 친구한테나 하는 거야. 거기에 이렇게 삐딱하게 해가지고 와 진짜 이게 내 친구냐? 나 진짜 미치겠네. 어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럴 거면 나랑 맞짱을 한번 뜨자. 발언하면은 진짜 야 현필 한번 뜨자. 그럼 현필을 뜨자니까 그럴 그냥 지를 거면 나한테 학생인데 뭐 하냐? 뭐? 뭐래? 야 너 여기다 뭐래? 울고 있었다고? 여기다 바꿔서 뭐 하고 있냐고. 자, 원장이 말이죠. 그 중학생 원생한테 현피를 뜨자. 야, 너 나랑 한번 계급장 떼고 한번 아니, 다 떠나서 원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원장도 선생인데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원장은 평소 학생들에게 내가 눈 돌아가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양아치들도 나를 못 건드린다. 이런 식으로 위력을 가시했다고 하고요. 또 음성에서 들은 것처럼 학원 원장이 이 중학생 아들에게 싸우자고 윽박지르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아들은 내가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하면 원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을 할까 봐 무서워서 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해요. 특히나 누나나 여동생까지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하나 때문에 말을 더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게 원장에게 오랫동안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이 아들은 내가 정말 그렇게 못생겼고 이상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더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그냥 표정이나 외모만의 이유로 공개적으로 이제 폭행을 당하는 거니까 너무 억울하고 특히 여학생들 앞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거는 너무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어딘가가 아픈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가요?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어떤 학대가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포기한 채 다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 왜 주변의 아이들은 이거를 말리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이거죠. 아, 내가 여기서 반기를 들면 저 원장은 나에게 저런 행동을 할지도 몰라라는 나한테 옮겨온다. 네, 그 두려움 때문에 도와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양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저건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뭐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어떤 순간에건 거의 집단적으로 범죄 집단으로 돌변을 해버린 건데 아무튼 지금 보호자께서는 지금 영상 있죠, 사진도 있죠. 아예 또 이게 이제나마 좀 털어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도 원장 휴대전화 그리고 학원 CCTV 압수수색에서 지금 포렌식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완료되는 대로 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또 학생들도 가담했잖아요. 예. 한 3명 정도 학폭위 열려서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충격적인 게 예. 이 좀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는 사건장에 또 연락을 했대요. 아, 예, 예. 그랬더니 용서해달라고 지금 고소하면 안 된다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소하면 안 되는 이유.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고3 수험생들 나 고소하면 시험 망치게 된다. 이걸 지금 고소하지 말라는 이유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자기가 걱정? 그러게요. 이 학부모님들은 엄벌을 시하기를 원하기를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이 지금 출장을 많이 다니셔서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본다고 했잖아요. 이 70대 어르신이 애를 애를 제대로 못 돌봤다고 자기 혼자 죄책감이 들어서 힘들어하시고 원장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배신감에 또 너무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못 믿겠어요. 지금 이게 진짜. 저희 제작진이 이 원장이라는 사람 변호인한테 야, 당신네도 할 말 있으면 좀 해봐라 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거든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